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언니들, 갑자기 겨울이에요. 물론 12월은 겨울인 것이 맞지만 지난달 1주차에서 제가 가을 이야기를 한참 했던 기억인데, 지난주에 저희 서울을 비롯한 전국 많은 지역에서 첫눈이 왔잖아요. 저는 첫눈이 이렇게 펑펑펑펑펑펑펑펑 쏟아지는 건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집 앞에 제 키만한 눈사람이 2개나 생겼더라고요. 제가 되게 들떠 보였죠? 저는 겨울에 추위는 좀 힘들어 하지만 겨울이 좋습니다. 정확히는 눈 오는 겨울을 좋아합니다. 정말로 눈을 좋아하거든요. 물론 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적지는 않긴 하겠지만요. 추운 날에도 눈이 오는 날은 조금은 더 포근하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연말의 추위 속에 그래서 저도 포근한 눈처럼 언니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럼 오늘은 더 따뜻하게 외쳐볼까요? 멋있으면 무지개. 엘량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엘량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 또는 일시후원으로 엘량장점에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쿵님, 어제재미님. 올해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엘량장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12월 1주차의 맞춤 주문 손님은 해피멍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쑥스럽지만 저의 요즘 행복을 자랑하러 왔습니다. 올 초에 우연히 알게 되었다가 사귀게 된 애인과 요즘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애가 이렇게 좋은 건지 잊고 살았나 봐요. 이번이 처음도 아닌데 첫 연애를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다 설레는 것 같아요. 아직 1년은 안 됐지만 같이 미래를 꿈꿔보기도 하고 같이 이사갈 집에 놓을 조그마한 소품도 꽁냥꽁냥 골라보기도 하고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하루 종일 시덥지 않은 이야기로 즐거워하고 있어요.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애인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고민하는 것도 머리 아픈 게 아니라 즐겁고 행복하고 제가 다 설레는 기분이에요. 얼마 만에 크리스마스를 애인과 보내게 되는 건지 이제는 기억도 안 나지만 그냥 지금이 전부 처음이라고 생각하려고요. 쓰고 보니 너무 제 자랑만 한 것 같지만 레주파 언니들도 좋은 사람과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신청곡은 다비치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라고 해피멍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닉네임처럼 정말 해피한 일상을 잘 보내고 계신 것 같네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행복한 일상이 사실은 쉽지 않지만 즐길 수 있으면은 저는 마음껏 즐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복할 때는 행복이 언제까지 갈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계속 갈 행복은 어차피 계속 갈 것이고요. 조금 뭐랄까요, 냉정한 말이지만 끝날 행복은 언젠가는 끝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언젠가는 끝나든 아니면 계속해서 이어지든 그렇게 될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지금 행복하면 행복하다고 이렇게 해피멍님처럼 계속해서 행복해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해피멍님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셔서 부럽기도 하고 너무 저도 괜히 이 사연을 읽으면서 막 입꼬리도 올라가고 행복해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사실 지금 이 사연을 보면 해피멍님은 자만추이신 것 같은데요. 우연히 뭔가 알게 됐다가 사귀었다고 하니까 사실 자만추는 저희 퀴어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고 자만추 너무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하고 싶지만 어려워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자만추인 것도 좀 뭔가 멋있고 부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만나셨는지 약간 그런 썰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1년은 안 됐지만 같이 이사도 가신다고 하고 하니까 좋은 집으로 이렇게 따뜻한 집으로 이사 가셔서 계속해서 행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원래부터 같이 사신 건지 아니면은 사시다가 같이 이사를 가시는 건지 아니면 이사 가서 같이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사는 것 자체도 되게 또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같이 살면서 또 다른 맞지 않는 새로운 면을 또 보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이제 어떻게 맞춰가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방향이 또 결정되지 않을까 싶네요. 크리스마스가 또 다가오기도 하죠. 맞아요. 해피멍님은 이제 애인분께 선물을 골라드리려고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 때 이제 혼자 이제 애인 없이 혼자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애인이 없더라도 친구들과 또는 가족들과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다양하게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날 꼭 애인과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애인과 보내고 싶고 애인과 보낼 수 있다면은 더 또 즐겁고 행복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듣고 계신 언니분들께서 이 사연을 들으면서 너무 좋겠다 하면서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또 너무 부러워서 나도 얼른 애인 사귀고 싶어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쉽지만 저희의 레주파에서 저희가 얼마 전에 혼자여도 괜찮아 라는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거기에 오신 언니들이랑 저희는 2차, 3차까지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때 오셨던 언니분들 중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시겠죠? 즐거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같이 또 어디 가신다는 건지 같이 어떤 정보들도 교환하고 하는 미래를 또 이야기하신다라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서 친구든 애인이든 좋은 인연들을 좀 잘 만들어 가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 기회를 놓치신 언니분들께서는 내년에도 저희는 계속해서 방송하고 또 언니들을 만날 기회를 계속해서 궁리할 테니까요. 또 저희가 한번 이렇게 만날 자리를 마련을 한다면 가능하면은 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오셨던 언니분들도 또 뵈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새로운 언니분들도 더 많이 오시면은 또 그거대로 또 즐거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환영입니다. 미리미리 환영합니다. 어쨌든 간에 해피멍님의 이 자랑을 들으면서 저도 왠지 설레고 들떠진 이 마음을 담아서 해피멍님의 행복을 빌어드릴 신청곡을 이렇게 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청곡이 크리스마스 노래네요. 다비치의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노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노래를 들으면 이 사연처럼 정말 또 행복해지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행복한 기분으로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어 있죠.
그동안 언니들의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엘량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legpa@한메일.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잖아요.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가 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는 손편지로 보내주시는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고요. 보내주실 주소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엘량장점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계속 기다릴게요. 언니의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12월 1주차의 첫 번째 띵동은 미국에서 전해진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 당선인인 도널드 트럼프가 미군 내의 모든 트랜스젠더 군인들을 추방한다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현재 미국에서 복무 중인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질병 등으로 인해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라며 의병 전역을 시키고 트랜스젠더의 새로운 군 입대 또한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2017년에 시작한 임기 중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금지한 바 있어 이 행정명령은 지난 임기보다 더 노골적으로 트랜스젠더 혐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 후보자인 피트 헤그세스는 군대 내에 약하고 여성적인 리더십을 척결해야 한다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주장을 하며 군에서 트랜스젠더 군인을 제외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이 시행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시민단체들과 미군 내에서도 이는 부대 내의 행정적인 부담을 더하고 미군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군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은 1만 5천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띵동은 종교에 의한 혐오로 힘든 경험이 있는 언니들에게 반가울 소식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차별적이고 안전하지 못한 환경과 정보에 노출되어 힘들어하는 성소수자인 신자들을 위해 무지개 예배가 열린다고 합니다. 무지개 예수에서 주최하고 성공의 용산 나눔의 집과 길 찾는 교회에서 주관하는 무지개 넘어 무지개라는 이름의 이번 원래 예배는 퀴어 신화적인 신학과 언어로 예배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모임은 12월 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이번 예배는 그리스도교 신자는 물론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장소는 좀 더 평등하고 안전한 예배를 위해 신청한 분들에 한해 안내를 드린다고 합니다. 무지개예수 원래 예배에 관심 있는 언니들은 무지개예수 홈페이지에서 신청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저희 레주파에서 전해드립니다. 레주파에서 2025년 신입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내년에 엘량장점을 함께 만들어갈 언니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가지 방식의 퀴어 미디어가 많아진 요즘이지만 아직까지도 공중파를 통해 송출되는 퀴어 방송은 레주파의 엘량장점이 유일합니다. 내년이면 20주년을 맞이하는 레주파의 엘량장점을 언니들의 목소리와 손길로 함께 하실 수 있답니다. 신입활동가 지원은 12월 21일 토요일 자정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지원에 관심 있는 언니들은 레주파 카페 또는 레주파 SNS에서 세부사항 확인 그리고 지원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2024년 12월 1주차의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언니들 안녕하세요. 1주차 멋있으면 무지개의 하레입니다. 12월이 다가왔어요. 벌써 연말이네요. 레주파는 12월을 맞아 모든 주차들이 올해 마지막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함께할 언니들도 기다리고 있답니다. 내년에도 언니들과 함께하는 레주파이길 바라고 있어요. 언니들도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오늘 방송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퀴어 라디오 엘량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하레 루나가 함께하는 1주차 방송 멋있으면 무지개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엘량장점. 언니가 지금 흥얼거린 노래 무슨 노래인지 알아요? 그게 그냥 노래인 줄 알았다고요? 언니, 잘 들어봐요. 이 노래가 얼마나 퀴어한지. 아니다, 이거 그냥 퀴어한 노래예요. 누가 그랬냐고요? 당연히 제가요. 하레 마음대로 이 세상 노래들을 전부 퀴어하게 들어버리겠어. 퀴어적 듣기 평가 시즌 2. 안녕하세요, 언니들. 와, 저희 퀴어적 듣기 평가 시즌 2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벌써 12월이에요, 언니들. 저희 퀴어적 듣기평가 그동안 되게 다양한 노래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마지막에는 어떤 노래를 소개해드려야 되나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왠지 어울리는 노래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노래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여느 때처럼 듣고 와서 얼마나 이 노래가 퀴어한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네, 언니들 이 노래 좀 뭔가 익숙한 언니들이 좀 계시지 않나요? 이 노래가 실제로는 80년에 나온 노래예요. 제목이 연극이 끝난 후라고 해서 대학가요제를 아시나요? 네, 1980년 대학가요제 은상 수상작입니다.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인데요. 이 노래는 리메이크도 많이 되기도 했고 드라마 OST 이런 데로도 많이 사용됐던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노래를 잘은 모르더라도 이 노래 자체가 익숙한 언니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노래가 그때는 퀴어하다고 듣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또 이 노래가 얼마나 퀴어한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노래는 1코를 저희가 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잖아요. 1코를 좀 하고 찾아오는 그 허무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노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사를 좀 뜯어보면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네, 1절입니다.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객석에 남아 조명이 꺼진 무대를 본 적이 있나요? 자, 여기서 연극이 끝났다라고 할 때 이 연극은 저희 이 퀴어들이 일상생활에서 퀴어가 아닌 척하는 그 일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일반인 코스프레를 연극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연극을 우리가 끝내고 나면 집에 돌아온다거나 이렇게 되겠죠. 퇴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교를 한다거나 약속을 끝나고 어쨌든 집에 왔을 때 혼자서 객석에 남아 조명이 꺼진 무대를 본 적이 있냐고 가사에서 얘기를 하는데
혼자라는 것은 일단 뭐 퇴근하든 뭐 학교를 하든 집으로 가서 뭐 퀴어 지인들, 퀴어인 사람들을 따로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서 다시 터덜터덜 나의 공간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가서 사람들은 이제 다 떠났어요. 나와 이제 사회생활을 함께 사회에서 일반인인 척하면서 비퀴어인 척하면서 함께 지냈던 그 사람들은 다 가고 나 혼자서 객석에 남아서 조명이 꺼진 무대죠. 더 이상 내가 일코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무대, 그런 상황을 이제 되돌아보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 적이 있나요? 그런 상황 한번 실제로 뭐랄까요, 맞닥뜨려 본 적 있으실까요, 언니들은? 뭐 가사를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음악 소리도 분주히 돌아가던 세트도 이젠 다 멈춘 채 무대 위에 정적만이 남아있죠. 어둠만이 흐르고 있죠. 라고 하는데 저는 이 상황을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일반인인 척, 비퀴어인 척 되게 열심히 어쨌든 사회를 살아가야 되니까 사시는 언니들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뭐 분명히 여자친구고 아니면 뭐 동성애인이거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정체성들도 있지만 굳이 그런 비퀴어 이성의 중심적인 사회에서 뭐 비퀴어인 척 하려고 일반인인 척 하려고 뭐 내 남자친구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야 되고 이런 연극이 다 끝나고 그때 내가 뭐 곧 남자친구가 있는 척 그냥 여자친구 아닌 척 나는 남자를 뭐 그렇게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척 하는 그런 주변에 이제 분주히 돌아가는 세트나 음악 소리나 이런 것들 다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오늘은 이제 나의 비키어 코스프레, 일반인 코스프레는 끝인 이 상황에서 정적만 남아있고 어둠만 흐르고 있다. 다 끝났으니까. 근데 그게 다 지나고 나면 왜 정적이고 어둠이냐. 사실 좀 부질없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저도 일코를 안 해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열심히 할 때도 있었어요. 그냥 뭐 남자친구라고 얘기할 때도 있었고 어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해본 적이 있긴 한데 끝나고 나니까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정적과 어둠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자, 그 다음 가사는 배우는 무대 옷을 입고 노래하며 춤추고 불빛은 배우를 따라서 바삐 돌아가지만 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배우가 저희 이 퀴어인 거잖아요. 비퀴어인 척 일반인 코스프레를 하는 이런 퀴어들, 우리 당사자들인데 무대 옷을 입고 그냥 비퀴어인 척 일반인인 척 사회에 맞는 그런 사람들인 척 그런 무대 옷을 입고 노래하며 춤추고 이렇게 그들의 입맛에 맞게 조금씩 얘기도 해주고 뭐 이렇게 좀 행동을 해주는데 그리고 그 불빛, 스포트라이트, 조명은 배우를 따라서 돌아간다고 하는 게 그 사회의 시선들, 사회에서 주목하고 이렇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고 이렇게 불빛을 비춰주는 그런 시선들은 그런 배우들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배우들이 약속된 배우들이 해야 되는 그런 동선을 따라서 바삐 따라가면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사실 거기서 만약에 그 배우가 그 동선에 맞지 않게 다른 연기를 하고 다른 스텝을 밟고 다른 행동을 하면은 그 불빛은 따라가지 않거나 따라가지 못하겠죠. 이제 그런 상황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나면 모두들 떠나버리고 무대 위에 정적만이 남아있죠. 고독만이 흐르고 있죠. 뭐 무대가 끝났어요. 끝나고 나면 사실 그때 내가 열심히 연기해서 사회생활을 막 하고 사회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사귀고 했을 때도 그 나의 일반인 코스프레, 일반 일코가 끝나고 나면 다 떠나는 거죠. 정적 남아있고 고독 남아있고 고독만 흐르고 있고 사실 그렇게 내가 나의 퀴어니스를 나의 이 퀴어 정체성을 숨기고 숨겨서 이렇게 사귄 그런 사회의 지인들, 친구들, 뭐 아니면 그렇게 해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결국은 나의 이 연기가 끝나면, 나의 연극이 끝나고 나면 다 떠나는 거예요.
연기가 끝났을 때도 이제 같이 있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겠지만 내가 연기만 하고 있으면 결국은 이 연극을 보고 떠나가는 거죠. 그때 나의 진짜 연기가 끝나고 나서 이 불 꺼진 이 무대 위에 있는 나는 누구랑 얘기를 할까? 누구한테 내 모습을 보여주고 내 생활과 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게 허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그런 허무함을 얘기를 해줬고요. 2절도 비슷해요. 비슷한데 또 이제 다른 허무함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사가 비슷하면서 조금씩 달라요. 2절도 계속해서 또 반복해서 읽어볼게요.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무대에 남아 아무도 없는 객석을 본 적이 있나요? 이번에는 조명이 꺼진 무대를 본 게 아니라 이제는 객석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조명이 꺼진 무대, 아까 1절에서 얘기했던 거는 내 연극이 끝난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겉껍데기를 본 적이 있냐라는 거였고, 사실 그 껍데기는 가짜잖아요. 내가 연기했으니까. 일반인인 척, 퀴어가 아닌 척 연기한 건데, 이제 아무도 없는 객석을 본 적이 있냐. 이거는 그때 내가 이 무대에서 내 껍데기로 이렇게 연기하고 생활할 때 박수 쳐주고 하던 그런 관객들이 다 떠난 그런 객석인 거죠. 진짜 나는 그런 관객이 없는 거죠. 다음 가사에는 심찬 박수도 뜨겁던 관객의 찬사도 이젠 다 사라져 객석에는 정적만이 남아있죠. 침묵만이 흐르고 있죠. 바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죠. 힘찬 박수나 찬사나 뜨거운 찬사나 이런 것들도 다 그들에게 내가 보여줬었던 비퀴어적인 모습, 일반인인 척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박수나 찬사였던 거라면, 그것에 대한 박수고 찬사였다면 이제는 내가 이 껍데기를 벗고 있으면 다 사라지고 텅 빈 객석, 침묵인 객석만 남아있는 거죠. 관객은 열띤 연기를 보고 때론 울고 웃으며 자신이 주인공이 된 듯 착각도 하지만, 사실 그 관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되겠죠. 그들이랑 비슷한 우리의 이 연기하는 이 모습들, 비퀴어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입도 하고 같이 얘기도 해주고 그만큼 가깝게 지내준다라는 그런 얘기로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이랑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하고 끼리끼리 만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뭉치게 되고 비슷한 관심사나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끼리 계속 친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이입도 하고 이렇게 더 신경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표현한 가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가사입니다. 끝나면 모두들 떠나버리고 객석에는 정적만이 남아있죠. 고독만이 흐르고 있죠. 정적만이 남아있죠. 고독만이 흐르고 있죠. 이렇게 끝나는데요. 그렇죠.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 연기해서 내 퀴어인 모습을 보여줘서 박수를 받는 것 그 자체로도 사실은 되게 만족스러울 수도 있어요. 나의 비퀴어 연기를 비퀴어라는 나의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그런 연기를 보여주면서 주변 사람들이랑 이런 관계를 쌓고 이런 생활들을 했을 때 결국 실제로 퀴어인 나는 이 텅 빈 무대와 텅 빈 객석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린 노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갑자기 그동안은 좀 재밌게도 얘기하다가 갑자기 제가 엄청 허무주의에 빠진 것 같이 느껴지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일코를 하고 그 이후에 그 중간중간에 이런 허무함을 느끼지 않을까,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이 더 있지 않을까. 저는 느낀 적은 있어서 제가 더 이입해서 이 노래를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퀴어적인 노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언니들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언니들도 저랑 비슷한 경험을 좀 해보셨다면 연극이 끝난 후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또 들어보시면은 되게 또 노래가 좀 사무치는 느낌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저희는 영원히 허무주의에 빠져 있진 않을 거고, 주변에 뭐 퀴어들과 함께 나의 모습을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어쩔 수 없이 주변에서 뭐 비퀴어 코스프레를 좀 해야 되고 일반인 코스프레 1코를 좀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언니들. 그죠? 하지만 주변에 이제 퀴어들과 엘라이라든가 뭐 그런 엘라이나 퀴어들로 주변 퀴어들을 잘 구축하셔서 그리고 주변 퀴어들 중에 저희 레주파도 포함해 주셔서 그런 허무한 상황에는 빠지지 않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렇게 퀴어적 듣기평가 시즌2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음 달에 돌아오지 않고요. 저희가 뭐 시즌3를 다시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은 이렇게 12월 1주차로 퀴어적 듣기평가 시즌2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언니들 그동안 퀴어적으로 저랑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우선 다음 코너로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뿅! 할머니는 그러면 얼마나 오래 산 거예요? 글쎄다. 내가 몇 살인지 세어보지 않은 지도 오래구나. 어디 보자. 내가 200살 생일 파티를 아마 그 여인들과 했으니까. 아니, 여인들? 할머니, 도대체 여자를 얼마나 만난 거예요? 그땐 200살밖에 안 됐으니까. 참 혈기왕성할 때였지. 우리 할머니 얘기 좀 들어보세요. 뱀파이어 레즈비언 이야기, 나의 그랜드 뱀파이어. 우리 아가 뭐하고 있니? 아휴, 손이 꽁꽁한 것 좀 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단풍이 들더니 갑자기 훅 추워지는 날씨가 익숙해지지가 않는구나. 그나저나 여기서 뭐하고 있니? 아, 눈사람이 만들고 싶어서 나와 있었다고? 추운 날에 굳이. 아침이 되면 너굴 눈사람을 만들기 전에 자다가 깔려 넘어질 것 같은 방부터 치워야 되지 않을까? 어머, 우리 아가 또 세모꼴로 눈을 뜨고 있네. 오늘의 서러움을 일기장에 적어 놓겠다고? 아이고, 우리 아가 드디어 일기를 쓰고 있는 거니? 기록하는 좋은 방법을 알려줄 수 있냐고? 종이에 무지성으로 모두 적어 놓는 것도 나쁘진 않다만. 아,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 일이 있구나. 이전에 우리가 서로를 확인하는 방법을 말했었는데 기억나니? 첫 번째는 세련된 글을 쓰는 작가들을 먼저 뒤지기 시작한다라고 했지. 나는 그들이 각자 자기 고유의 감성으로 장면들을 만들어내는 걸 봤단다. 고요한 아름다움을 위해 기록할 때는 모든 곳에 기록해야 나중에 다시 되새길 때 잘 기억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단다. 그래.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었냐면 말이지. 그래, 이전에 나의 마지막 이야기를 쓰고 싶다며 동행한 자가 있다 했지? 그녀는 늘 나의 뒤에서 그림자처럼 모든 걸 지켜봤단다. 가끔 재밌다 싶은 이야기가 나올 땐 수첩을 열어 무엇인가를 적었고, 생각지 못한 일이 있을 땐 아차 싶은 표정과 함께
미소를 지으며 물러섰단다. 처음으로 밝게 미소를 지을 때 튀어나왔던 이가 아직도 기억나는구나. 죽지 않는 존재와 그들을 찾기 위해 무덤을 발굴하는 영웅들의 모습은 많은 이야기로 알려져 있지. 하지만 죽지 않는 존재들을 기록한 자들의 이야기는 알 수 없었기에 나와 그녀는 잊혀진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찾기 시작했단다. 어쩌면 그 프로젝트의 첫 시작은 나였을지도 모르지. 늘 선생님은 어딘가를 보고 계시는군요. 저에겐 아직도 보이지 않는 저 심연의 어딘가인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일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어두운 초롱불에 의지한 채 뜨거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 걸 보면 차갑게 식은 당신의 체온과는 다르게 뛰지 않는 심장이 뛰는 것처럼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그 존재와 이야기가 궁금해서 질투가 나는 것이죠. 그녀는 나의 행동에 대해 누구보다 가장 예민하게 반응했단다. 나에겐 그저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적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단순한 시간인데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생명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를 남기더구나. 영화, 책, 노래, 그리고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로 누군가의 곁에 수백 년을 사는 우리를 찾아오게 만들었지. 생각해보면 어느 곳의 낡은 문을 통해서 혹은 별이 떨어지는 장소를 통해 우리들에게 올 수 있다는 말도 있었단다. 우리와 같은 자들이 늘 있었단 소리가 있었지. 당신을 만나기 전에 저는 시골의 어느 아이에 불과했지만 어딘가에 살아있을 당신을 꼭 찾노라 다짐했었죠. 많은 마을을 여행했고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지만 내가 곧 당도하게 될 그 끝, 그곳이 당신이 있는 곳이라는 생각으로 버티게 됐더군요. 그래서 말이 서지 않는 무덤가를 발견했을 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내가 결국 당신을 만날 수 있구나. 나의 모든 길은 헛걸음이 아니었구나. 저번에 말했던 말이 서지 않는 무덤가 기억하니? 흙말을 지나치게 하다가 아무리 채찍으로 때려도 가지 않는 무덤이 있다면 그 무덤에 필시 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더구나. 또 한편에서는 램프보다는 미약한 빛이 빛나는 곳에 우리가 있다고도 했지. 그녀는 그렇게 모든 세계의 어느 구절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모두 모았고 간혹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재미있어 했단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저는 당신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그렇게 무식하게 앞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과연 좋은 거냐며 빈정거리거나 동네 밖을 나가지 않는 제가 혹시라도 잘못될까 걱정했던 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 그 자체로 저는 이 길을 왔고 선생님이 정령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기에 그것을 발견했죠. 그리고 지금처럼 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예로부터 전해져 오는 수많은 고문서 속의 이야기들처럼 후대들에게 전해질 이야기에는 제가 써내려간 선생님의 이야기가 들어있겠죠. 그는 너무나도 열정적이었단다. 마치 과거의 나를 살려줬던 그리고 보살펴줬던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 감사하는 듯이 늘 기도를 드렸고 시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을 앉혀놓고서 나의 이야기를 상황 설명까지 엄청 신나게 하면서 말하더구나. 우리가 무언가 특출나지도 않았고 큰 이야기들이 있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평화로웠고
행복했다면 행복했던 시기였단다. 그랬기에 나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 생각했단다. 그리고 그 힘이 쉽게 그 끝을 맞이하리라곤 생각하지 못했지. 늘 나와 함께 했던 이들은 자신의 끝을 알지 못했단다. 나 또한 영생을 살아온 자이기에 사는 것에 대한 욕심이 어떤지 몰랐고, 늘 나의 죽음을 바라고 달려온 것이라면 죽일 생각뿐이었지. 모든 존재와 함께하지 않았고, 길의 중간에서 헤어지는 것 마냥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는 그런 삶들이었단다. 그렇기에 그녀와의 동행은 신기한 일이었지. 신기하기보단 기이한 일들 뿐이었단다. 사람들의 말에서 숨지 않고 마음껏 지낼 수 있다는 것과 나를 선생이라 부르며 따르는 존재들이 많아졌다는 것, 그리고 내가 아닌 듯한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내리게 되는 것을 내가 조용히 지켜보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 말이지. 생각할 수 없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에 누군가의 끝을 볼 일이 있을 거란 생각 또한 하지 못했단다. 선생님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생각했지만 태생이 사람으로 지내온 자라 자연의 섭리는 이길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조금은 남들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내 목숨의 연장에 미련은 없으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동안 힘이 닿는 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찾았고 당신을 보았고 관찰하고 들여봤던 당신의 심오한 세계는 저의 미천한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더군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었던 시기도 있었고 감히 당신을 알기 위해 탐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자 점점 늙어오는 저와는 다르게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어딘가에 시선을 두고 있는 당신이 걱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곁을 내게 내어준 것을 후회하고 있지 않을지. 힘없이 잡힌 손을 보며 나는 고개를 저었단다. 후회하기는커녕 나는 즐거웠기에 이렇게 살 수도 있다는 걸 짧은 생을 통해서 나에게 증명해낸 그녀에게 오히려 칭찬을 해도 무방할 정도였거든. 그저 슬프다 할 수 있는 건 한때는 나에게 소중했던 자를 내가 당연한 듯이 생각하고 나와 같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을 거란 치기 어린 생각을 했다는 것, 그것뿐이었단다. 선생님의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더 지속될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면 제가 다시 한번 선생님의 곁에 서서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을 때까지 부디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시길, 조금은 세상과 협상하며 당신의 이야기를 쌓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는 걱정되는 아이를 보는 듯한 얼굴이 되어 나를 가만히 쳐다보았단다. 그녀의 말을 곱씹어 보던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 그러자 그 조그마한 방에서 가엾게 숨쉬고 있던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밝게 미소가 피어났단다. 늘 누군가의 죽음을 냉담하게 목격했던 나에겐 죽음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은 웃음은
계속 기억이 남았단다. 꼭 당신의 곁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사람이란 환생을 한다고 합니다. 부디 잘 계셔주세요. 제가 쓴 이야기를 기회가 된다면 소중히 여겨주시길. 그의 말에 나는 침음함을 가리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단다. 당신이 나를 따라오고 내가 당신을 내 곁에 둔 이유는 하나지. 사람들에게 우리의 존재는 두려움이자 해치워야 되는 존재이기에 그 삶을 받고 싶어 선택한 여정이 아니겠나. 그렇기에 우리가 써왔던 이야기를 어찌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나. 내가 그 이야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입과 입으로 옮겨야만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말이야. 아가야, 너를 보면 그녀가 생각난단다. 아쉽게 환생의 끝은 모든 기억을 잃고 시작한다 하여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닐 거란 그런 생각도 한다만, 가끔 우리 집 앞에 놓여있던 너를 생각하면 그녀가 나를 다시 찾아온 게 아닐까 싶은 기분이 든단다. 그렇게 너란 존재가 소중해지고 예전처럼 소중한 것이 생긴다면 가끔은 죽음이라는 게 무섭고 두려운 일이란 걸 느끼게 되는 거지. 혹여나 우리 아가가 그녀의 환생이라면 이번 생은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러자꾸나. 물론 그러려면 우리 아가는 책을 좀 더 많이 봐야겠지. 자, 그럼 우리 강아지 저번에 거실에 말려놨던 그 책부터 보자꾸나. 오늘은 늦었지만 할미랑 한번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옛날 이야기를 듣는 건 어떻겠니? 그렇게 좋니? 어머, 사랑한다 먼저 말해준다니 매우 기쁘구나. 할미도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 그게 뭐야? 차별을 반대해? 맞아, 차별은 나빠. 무지개? 퀴어인가 봐. 근데 그게 뭐 하는 거래? 무지개 행동이 지금 뭐 하는지 궁금한 언니들 다 같이 외쳐봐요. 무행 모행. 시즌 2. 언니들 안녕하세요. 저희 무행모행 시즌 2에 대망의 마지막 게스트분이 오셨습니다. 저희가 시즌 1부터 시작해서 쭉쭉 이제 20번째 게스트분을 모시게 됐는데요. 사실 무행모행에는 정말 많은 단체가 있지만 그 단체들 중에 저희가 뭐 순서를 가지고 이렇게 섭외한 건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연이 잘 닿을 때마다 섭외를 드렸는데, 이번에도 사실 제가 좀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꼭 모시고 싶었던 단체인데 겨우 제가 연락을 드릴 수 있게 되어가지고 제가 연락처를 찾는 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올해가 끝나기 전에 드디어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무행모행 시즌2 게스트, 12월의 게스트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에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니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하면은 되게
뭐랄까요, 무행모행에서 이제 모시는 게 맞나 하는 언니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무지개 행동과 어떻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함께하게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어떤 분이 나오셨는지 소개 먼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언니들 저는 대한불교 조계종 네.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한웅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예,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양한웅님 나와주셨고요. 그러면은 한웅님이라고 불러드리면 되는 거죠? 네, 우리 네. 보통 우리 키워들은 저보고 동지라고 불러요. 아, 동지. 한웅 동지 네. 항상 모든 호칭이 저보고 네. 모든 나이든 다 떠나서 네. 그냥 한웅 동지 그를 불려요. 아, 한웅 동지라고. 동지를 많은 모든 것이 평등하다 이 말이니까. 그쵸. 마음을 같이 나누는 행제, 동지. 근데 뭐 한웅 동지님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래서 오늘 방송에서 그냥 한웅님이라고 제가 불러드려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네, 언니들도 한웅님의 호칭 잘 기억해 주시고 네, 한웅님께서는 그러면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13년 차입니다. 13년 차. 저도 레주파 13년 차거든요. 아, 그래요? 네, 같은 해에 활동을 시작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정말 동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동지 맞아요. 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계종에서 뭐 저희 그런 거는 있잖아요. 무지개 행동 말고도 이제 퀴어 문화 축제 같은 데 가면은 뭐 스님들도 계시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은 한국 퀴어 분들이 좀 익숙한 이미지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아예 무지개 행동 이 연대체 자체에 조계종에서 함께 하게 된 게 정말 궁금해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조금 낱낱이 좀 소개를 부탁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일단 조계종이라는 곳은 저희가 좀 생소하신 언니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렇죠. 네, 조계종은 어떤 곳인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조계종은 한국 불교의 네. 대부분의 사찰, 아, 네. 특히 산속에 있는 큰 사찰들, 네. 물론 도심에도 있고, 네. 그리고 한국에 출가하신 스님들, 네. 비구, 남자 출가자를 비구, 네. 여성 출가자를 비군이라 하는데 출가자들, 그러니까 모든 사찰과 출가 수행자들, 네. 스님들을 지원하고 그리고 모든 사찰을 관리하고 스님들을 뭐 교육도 시키고 네.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모든 스님들 한 15,000명이 네네.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이고 한국의 대부분의 스님들이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뭐 다른 종류의 종파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나요? 대부분 불교에서는 워낙 조계종이 아주 큰 불교 스님들과 사찰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 그냥 한국 대한불교 조계종이 아마 사찰의 한 90% 정도 그렇게 이제 갖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웬만큼 한국에서 이제 뭐 절을 가게 되거나 하면 대부분 여긴 조계종 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대한불교 조계종은 최고 특징은 네. 결혼을 하면 안 돼요. 다른 경우도 있는 거예요? 결혼하시는 것도 있는데 부처님 가르치면 네.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결혼했던 사람이 네. 스님이 돼도 되는데 네. 공부하는데 네. 그런 힘들어지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하는 게 훨씬 낫다. 공부하는 목적은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이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하면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고 평등하게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데 그 공부를 하기 위한 최고 편한 방법 중에 하나가 혼자 결혼했더라도 그냥 혼자 나와서 네. 공부하는 것이 최고 좋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해라 하지 마라 그건 절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대한민국 조계종은 공부를 위해서 일단은 결혼했던 사람은 일단은 생활을 그만두고 산속을 출가해야 되고 어쨌든 가정과 분리되는 네. 그런 출가를 얘기하시는군요. 네, 석가모니 부처님도 네. 결혼을 했고 애가 있었는데 출가하셨습니다. 그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공부하려고 뭐 어디 들어가서 공부한다거나 예전에 혼자서 뭐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공부가 잘 안 되고 이러니까 혼자서 좀 연락 좀 잠깐 끊어놓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네요. 들어보니까. 그렇죠. 세상의 모든 욕망과 네. 그런 것을 끊기 위해서는 단절을 해야 된다. 결혼 생활보다는 혼자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특징이 이렇게 있네요. 네. 그러면은 조계종은 이제 어느 정도 어떤 곳인지 알겠는데 그 중에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라고 하면은 생소하게 들리는 언니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많이 계시죠. 네네. 그래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곳인지. 조계종 사회노동위는 13년째 네. 2012년 네. 만들어졌고 해수로는 13년째가 되는 거죠. 그런데 네네. 설립 목적은 네. 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그 아픔, 네. 고통, 해고 그리고 정리 해고된 노동자들, 옛날 네.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이 그렇죠. 많이 정리 해고돼가지고 네. 수십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네. 정리 해고 노동자들로 치면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해고당한 노동자들, 네. 그리고 정리 해고된 노동자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그리고 인권 부분은 아주 성소수자, 그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한국의 보편적인 인권 활동을 위해서 또 차별금지법에도 포함해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참사, 세월호 참사, 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지금은 아리셀 경기도 화성에서 폭발 사고로 일어난 네.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과 같이 지원하고 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이 많아요. 네, 진짜 바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럼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 돌아가신 노동자들. 1년에 한 수백 명이 돌아가시는데 네. 그 산재 사망 노동자들을 위해서 억울한 죽음을 위해서 쫓아다니고 그분들을 위해서 해결에 같이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그런 뭐 인권적인 부분이나 뭐 그런 소수자와 사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그렇죠. 사회적 약자분들까지 해서 다 지원을 하려고 하시는 거네요, 진짜. 지원도 하고 그냥 네, 같이 그분들 같이 하고 싶어요. 함께 하고 이제 함께 사실 하고 그게 같이 또 아파하고 네, 같이 심리적인 슬퍼하고. 지원이기도 한 거니까요. 심리 지원도 하고 네. 또 선임들이 옆에 같이 있으면 당사자들도 상당히 마음의 평화가 온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모든 고통과 슬픔, 어려움 현장에 네.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회는 같이 하겠다 그런 신념으로 만들어졌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저희 뭐 퍼레이드 축제나 네, 퀴어 아니면은 축제. 퀴어 퍼레이드나 아니면은 뭐 퀴어 행사나 어디 뭐 그런 뭐랄까요? 기자회견이나 뭐 이런 데 갔을 때도 뭐 스님분들이 같이 계시는 게 당연히 익숙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어느 순간부터 있었어요. 네. 뭐 이번 이제 축제 때도 오셨잖아요. 네, 그리고 해마다 네네. 전국 퀴어 축제는 대부분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갔을 때 또 저도 방문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긴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아까 위원장님이라고는 하셨는데. 스님들 한 20분 남짓 네. 그 전국 각지에서 이 활동을 하시겠다는 스님들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지원도 하고 소개도 받고 스님들 한 20분 스님들 참 이런 활동 잘 안 할라 해요. 산속에서 그쵸. 수행하고 도나 닦다 보니까 세상에 이 어두움 고통 이런 거를 모를 수도 있고 네. 또 잘 안 나설라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스님들이 20명 정도 한번 해보겠다 나셨던 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일반인 우리는 불교에서는 제가자라 그래요. 스님들, 네네. 스님 제가자 구분이 되는 제가자 활동가들. 출가자, 제가자 이렇게. 그리고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들, 네. 그리고 인권 활동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빈곤 운동을 하는 사람들, 네. 그리고 성소수자 운동을 그 당사자까지 포함해서 네. 한 15분, 그 총 한 35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5분이 계시고 거기는 이제 스님이신 이제 출가자분들과 제가자분들 다 함께 계시는 거군요. 그러면은 뭐 그냥 사회노동위원회 하면은 스님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스님이 아닌 분만 계시는 것도 아니겠네요. 그 중에서도 퀴어도 퀴어인 제가자분들도 계시는 거죠. 그러면은 불교를 믿는 분이신데 나는 퀴어고 내가 퀴어 운동을 여기서 같이 하고 싶다. 불교 이름으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참여를 하시는 거죠. 제가 노동위원회에 네. 당사자 있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요. 제가 간접적으로 네. 그 옆에서 보는 것보다 네. 퀴어 동지라는 게 익숙해져요. 우리 언니들 이해해 주세요. 저는 동지라는 게 익숙해 있어서 네네네. 언니 동지들 그러면 표현하겠다. 네. 그래서 퀴어 우리 동지들이 네. 같이
좀 부탁을 했어요. 좀 같이 하자. 나가 옆에서 보는 것보다 물론 전국의 케어 현장이든 케어 투쟁이든 케어 축제든 차별금지법이든 막 쫓아다니고 있지만은 당사자들이 직접 와서 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우리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면 훨씬 도움도 되고 이해도 빠를 것 같아서 제가 요청을 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그 당사자분도 사실은 쉽게 커밍아웃을 하기 힘드실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그래도 이미 커밍아웃된 분들 중에서 그래서 조금은 컨택이 쉬우셨군요. 그러면은 제가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당연히 성소수자분 계시겠지만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뭐 당연히 좀 긍정적인 반응인 것 같긴 하지만 성소수자를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조금 뭐랄까요, 공식적으로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 그게 좀 거꾸로 네. 불교에서는 성소수자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별 생각이 없다. 별 생각이 없다는 말이 네. 그러니까 나 말은 네. 차별과 네. 해모와 네. 구분과 네. 스스로 네. 교만과 자만심, 네. 구별하는 마음,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 틀렸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네. 성소수자든 장애인이 됐든 어떠한 행태의 그 사람이나 동물도 마찬가지고 네. 모든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네. 어떠한 차별과 해모와 네. 차별과 요즘 뭐 차별 해모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차별 해모뿐만 아니라 네. 미움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한 자만심, 교만심이 있기 때문에 미움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네. 탐욕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네. 썩냄이 일어나고 요즘 막 집회 뭐 케어 축제가 보면 화난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옆에서. 그쵸. 불교에서는 화를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 말은 근본적으로 성소수자가 됐던 네. 어떤 행태의 존재에 대해서는 차별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화를 내서도 안 되고 네. 그 자만심, 교만심, 업심여긴 네. 모두 그런 불교에서는 불선업이라고 그래요. 불선업. 아니 불자 착할 선자. 착한 마음이 아니다.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부처님 가르치고 불교 가르치기 때문에 네. 어떤 차별 구분이 없고 그냥 네. 그냥 하나의 존재로 그냥 존중하고 네. 존엄한 존재로 보고 있다. 그래서 달라요. 진짜 이게 저는 너무 맞는 것 같은 게 사실 성소수자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뿐이지. 이미 잘못 그 표현은 나는 성소수자 표현 막 동의 안 하거든요. 이거는 소수자로 낙인을 찍고 네. 그 뭐는 물론 우리가 스스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데 외부 사람들이 만들었을 때도 이미 그 안에는 업심여김이 포함되어 있어요. 성소수자는 단어 자체에 소수자라는 거. 성소수자는 단어는 한국 사회에 아주 만연되어 있어요. 업심여김. 그리고 가리키고 이상한 행태의 뭐 차별 해모 표현을 쓰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소수자에 대한 그런 구분은 불교에서도 없고 저는 뭐 그것을 확신하고 있고 그래서 성소수자 운동을 하고 있고 이거 한국에서 최고 아직까지 차별이까지 심한 네. 성소수자 우리 동지들에 대해서 저는 항상 옆에 있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정말 자주 함께 든든하게 옆에 계셔주는 것 같아서 언니들도 이 얘기를 들으면은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제가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함께 무지개 행동과 함께 하게 된 이유도 사실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기는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니까 당연히 같이 옆에 있어주고 싶다. 이런 차별을 사실 뭐 안 받으면은 굳이 상관은 없겠지만 차별을 받고 있는 이 사회적 현실 때문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저희 뭐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서 함께 연대해 주신 것을 뭐 포함해서 그동안 뭐 해왔던 것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성소수자 운동에 대해서요? 뭐 그것도 있고 그냥 전반적인 얘기 다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성소수자 예를 들면 네. 제가 처음에 성소수자 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네. 서울 인권 학생 인권 조례를 바꾸려고 그랬어요. 네네, 서울 네. 인권선은 인권 조례 서울 박원순 시장 계실 때 바꾸려 했는데 네네네. 그때 우리 케어 동지들이 서울시청 1층 행간에 점거했죠. 네. 그때 저도 그때부터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저도 거기 있었는데 함께 계셨군요. 그때부터 이것이 정말 심각하구나. 네. 박원순 시장 물론 박원순 시장을 뭐
돌아가신 분이 미안한 일이지만 박원순 시장 정도도 이 정도인데 네. 한국 사회 이것이 아주 심각하구나. 네. 소위 진보와 인권을 했던 분들도 이런 마음을 조금 일으킨 것 같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활동을 하게 됐고 네. 그때 그러고 나서 무지개 행동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더 많은 우리 그 무지개 행동 하시는 분들을 더 알고 싶고 나 스스로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이분들이 네네. 아픔 그리고 생각이 무엇인지 그 네. 한국 이 성소수자 운동이 무엇이 문제인지 네. 그렇기 때문에 무지개 행동이 들어가게 됐어요. 아, 그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 주셨고. 오래됐어요. 10년 이상 됐어요. 그 네. 당시 처음에 언니 네트워크도 같이 들어왔었죠. 아, 그때 같이 동기세요? 네, 무지개 행동 초창기 같은 언니 네트워크 성소수자분들이 그때부터 많이 오고 저도 많이 배우면서 고민도 같이 하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여쭤봤던 거에서 조금 더 여쭤본다면, 네. 그럼 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자체에서는 어떤 활동을 같이 하고 계실까요? 처음에는 조기정 사회노동위가 2012년도 만들어졌는데 처음에 한 일은 네. 쌍용 자동차 정리 해고자의 아픔에 동참했습니다. 네. 그 쌍용 자동차 해고자들이 대한문 특수공 앞에 네. 농성 분향소를 차렸어요. 네. 돌아가신 분들. 거기서 10만 배, 매일 1000배, 10만 배 기도를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같이 하신 거예요? 100일 동안 네. 100일 동안 하루에 여러 명이 다섯 명이 1000배씩 하더라도 그건 1000배로 쳤어요. 그냥 5000배가 된 게 아니라 다섯 명이 하더라도 일단은 1000배로 치고 네. 빠짐없이 100일 동안 비거나 누조나 토 일요일 갈 것 없이 분향소에서 쌍용 자동차 돌아가신 분들 네. 스스로 목숨 끊으신 분들 그리고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스님들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네. 그 뒤에 한국 사회 큰 아픔인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저는 세월호 참사에서 실종자 가족들 네. 3년 동안 같이 팽목항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 실종자 가족 너무나 힘든 또 조건이었죠. 그 그쵸. 실종자 가족들 그에 많은 그 산재 사망 노동자들 곁에 같이 있었고 그리고 노동자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 해고 현장 길바닥에서 네. 스님들 같이 기도도 하고 목탁도 치고 그 스님들이 그 깊은 산속에 사찰해서 부처님한테 예불도 하고 수행도 하는 것도 꼭 필요하겠지만은 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 그들이 해고당하고 그들이 아파하고 그들이 눈물 짓는 현장 네. 그 고통에 함께하는 것도 부처님 정신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계속해서 스님들과 같이 목탁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뭐 원만한 해결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그런 거 노동 문제를 치면 뭐 그런 거 그 위에 이제 문제됐던 것이 차별금지법이죠. 네. 차별금지법도 굉장히 열심히 좀 했어요 나름대로. 네. 뭐 최고 열심히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오체 투지를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 네, 네. 했고 그리고 하루에 3kg씩 30kg 와. 10일간 오체 투지를 차별받는 현장.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에서 16개 조항이 있잖아요. 인종, 그렇죠. 뭐 네. 인종, 병력, 네. 학력, 여성, 성소수자 네. 다양한 행태의 그 차별을 받는 단체를 방문하면서 그 단체를 오체 투지를 방문하면서 그렇게 10일 동안 기도도 했고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기도, 국회 앞에서 기도 여러 가지 행태 차별 금지법 선생님들 온몸으로 네. 길거리에서 나서기 시작했고 그밖에 네. 뭐 많은 그 노동 현장은 그 매일 가다시피 네. 그렇게 가고 있고 요즘 아리셀 참사 네.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도 이제 한 번씩 그런 SNS 보면은 이제 조계종에서 어디와 함께 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올려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함께 사회적 약자분들과 함께 해주시는 것들을 언니들도 SNS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그러면은 또 지금 계속해서 또 계획하고 계시는 활동이 또 있으실까요? 아니면 네. 그냥 있을 때마다 계속 다니시는 것도 있겠지만. 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것은 네. 이주 노동자들. 아, 네네. 한국 사회 이주 노동자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신문지상을 보면 언론에 보면 네. 돌아가신 분은 대부분 이주 노동자들이에요. 외국인 그렇죠. 노동자들. 네네. 거의 소위 말하는 뭐 진상 규명은 고사하고 책임자 문제도 고사하고 어떤 것도 없이 그냥 며칠 만에 장례치를 벌이고 그냥 고국으로 네. 그냥 6월만 보내버리는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너무 네. 많이 돌아가세요. 아, 그리고 네. 뭐 겨울 되면 컨테이너 박스에서 추워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이주 노동자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정 사회노동위는
지금 아리셀 문제, 아리셀 화재 폭발 찬스도 이주 노동자가 18분 돌아가신 거거든요. 네네. 23명 중에서. 그래서 주로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최고 고통받고 자기 목소리도 못 내고 그 노동권도 아예 박탈당하고 있어요. 노동자 그쵸. 권리가 아예 없어요. 이주 노동자. 그런 문제에서 열심히 활동해야 했지만 더 열심히 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문제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갈수록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나는 참 안타까운 게 뭐 네. 그냥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뭐 정치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는 뭐 정치적 목적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인간의 근본적인 차별을 없애는 것. 네.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지면 네. 한국 사회가 굉장히 맑아지고 좋아질 거라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노인방지법 뭐 해모 못 하잖아요. 요즘 네네네. 그 장애인들 해모 표현 쓰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성소수자에 대한 해모 차별 표현이 범람하고 있고 네. 정치인들은 눈치만 보고 있는 이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꿔져야 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서 어떠한 차별과 해모 없는 세상이 진정한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운동도 계속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네. 사실 뭐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의 인권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죠. 다른 항목들도 되게 많잖아요.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항목도 있고. 그래서 네.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건데 굳이 거기서 성소수자 청별 정체성 성적 지향을 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다 보니까 그거 빼고는 웬만큼 다 동의하시면서 굳이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이 들어가면 절대 안 돼라고 하시는 분들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끝까지 어떤 존재를 미워할 수 있는지. 그 정직하지 않다고 저는 봐요. 어떤 의미로요? 그러면 사실 차별금지법이 아시다시피 우리 언니들도 아실 건데 성소수자 문제만 차별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16개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또 난민에 대한 차별도 굉장히 심해요. 그렇죠? 학력에 대한 차별은 맞아요.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그리고 당연하게. 장애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리고 여성에 대한 차별도 그렇죠. 범람하고 있어요. 네, 너무 조금 당연하죠. 좋아졌지 여성에 대한 차별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제가 볼 때 아주 야만적인 세상인데 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은 꼭 성소수자를 콕 찍어서 하는데 그거는 그나마 약한 부분을 공격해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어요. 이상한 해모적인 표현을 해가지고 그런 거 더 정말 그렇게 하면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표현을 쓰고 이제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안 된다. 그 인간의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여기에 편성한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인간의 평등, 인간의 차별 없는 세상이 우리 인류가 나아갈 바라 생각했고 특히 한국 사회는 반드시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근데 얘기 들으면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불교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혐오하거나 뭔가 자꾸 미워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참 불교는 좀 다른데요. 네. 그 사람들이 차별과 해모 표현을 쓸 때 네. 아주 자기들은 모르겠지만은 그 마음에 일어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를 들면 화를 낼 때 반드시 후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조그만 일을 잘못하면 후회를 하고 그리고 조그만 남의 물건을 잠시 마음을 일으켜도 나가 양심 없으면 이제 부끄러워하고 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본성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그 본성이 그런 건데 우리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차별하는 마음,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업신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냥 그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그러니까 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네. 이제 우리 불교적 용어로 쓰면 네네네. 언니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나쁜 표현을 뭐예요? 계속 쓰고 네. 남을 미워하거나 네. 남을 헐뜯거나 업신여기나 그거는 반드시 자기가 과보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과응보라는 표현을 아마 우리는 그쵸. 인과응보는 불교적 표현이에요. 네네. 그건 아마 모를 수도 있는데 인간 반드시 잘못된 표현,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업신여기나 남한테 화를 내거나 남한테 욕설 하거나 그 사람은 반드시 그에 맞는 과보를 받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여요. 너무 안 됐어요. 그런 표현을 안 되는 저 사람이 저런 표현을 쓰면 네. 반드시 저 사람이 벌을 받을 텐데. 그 벌이라는 걸 무시무시해요. 그 사람을 살생을 하거나 네. 생명을 죽이는 것도 살생이지만은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아주 그런 뭐 살생이 버금가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거는 너는 거의 살생의 간접적인 살생의 많은 우리 이 자리에서 참 쓰기도 너무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은 간혹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 표현 하나하나가 눈에 안 보이는 우리 많은 소수자들이 가슴 깊이 바늘과 같은 상처를 받아요. 네. 배부를 찌르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의 간접 살인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표현을 해모적인 표현을 쓰고 차별을 표현을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두 번 다시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 왜? 네. 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불쌍하다 연민을 가지게 되는 거네요. 네. 그 사람이 분들은. 나는 그 사람이 스스로 그 고통이거든요. 남을 미워하거나 네. 막 고함 치르고 네. 옆에서 난리를 치잖아요. 그럼 네. 자식도 미워하잖아. 이런 케어가 자식이면 자식한테도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사람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은 난 너무 안 됐어요. 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요. 그리고 정말 올바른 견해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케어에 대해서 모든 존재는 고귀하구나. 모든 네. 존재는 평등하구나. 태어난 존재는 모두가 평등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갈 권리가 있고 모든 사람도 존중받고 그런 권리가 있다. 장애가 있든 성소수적이든 어떤 행태의 모습이라도 네. 그 부처님 경전을 보면 나 한자 있죠. 문둥병 소위 문둥병 나 한자, 네. 난자 소위 이런 표현도 뭐 키가 작으신 분들 모든 그 아주 장애인들 그리고 직업이 아주 하찮은 사람들이 모두가 부처가 되는 게 나타나요. 수백 명이 부처가 됩니다. 그 당시에 네. 모든 게 초월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리고 소수자에 대해서 그런 날카로운 표현, 고통스러운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듣고 계신가요? 이제 포비아 분들께서 꼭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불교에서도 지옥간이 있습니다. 네. 지옥을 갈 수 있는 길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발 뭐 기독교도 지옥이 다 지옥이 있는데 네. 그 특정 종교를 다 떠나서 정말 모든 사람이 상처를 주는 표현 그걸 삼가야 된다. 그리고 맞아요. 정말 생각을 바꿔라. 네.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그 존재에 대해서 존경함을 느끼고 그걸 아름답게 보고 그리고 뭐가 어땠어. 그럼 네. 다 그렇고 그리고 참 중요한 말은 세상은 이미 바꿔지고 있어요. 요즘 10대, 20대에 네. 그 살아가는 표현을 보면 네. 다른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잘 안 써요. 그 뭐가 어떻냐. 그리고 아주 자유롭고 평등한 것이 10대, 20대는 훨씬 우리하고 많이 달라져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분들은 그 뭐 케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저거 짐작컨대 뭐 그게 뭐 잘못됐냐. 그리고 그걸 잘못됐다고 표현하는 사람을 더 이상하게 볼 정도로 한국 세상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네. 바뀌어져가고 있고. 네. 그래서 언니들 아무 걱정 말고 힘내세요. 네,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을 포비아 분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알아줘라. 좀 알고 제대로 정신을 차려라. 라는 하느님의 걱정은 없습니다. 세상은 네. 미래는 우리의 세상입니다. 뭐 우리가 좋아서 세상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은 네. 진보할 수밖에 없고 네. 지금 잘못된 거는 반드시 바뀌어질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되게 언니들이 응원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 한웅님의 이야기를 또 조금 집중적으로 또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한웅님께서는 그 전에 뭐 저희 무지개행동과 함께 한 거는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에 이제 들어가신 것 어떻게 위원장까지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활동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저희 과거를 이야기해야 되구나. 네. 과거 썰을 조금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학교는 동국대 불교학과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네네. 첫 직장은 그 스님이 되려고 그랬어요. 불교학과 졸업. 불교학과 간 이유는 네. 스님이 돼서 이 세상에 네. 모든 부당함 네. 대해서 한번 싸워보자. 그때 20살 때니까. 근데 전두환 씨가 대통령 뭐 군사 쿠데타로 강주 학살하고 그래서 그때였어요. 네네네. 나 그때 시골 출신인데 네. 야 이게 정말 잘못됐다. 뭐 서울 정보도 없고 네. 뭐 저는 뭐 그 당시 대학도 졸업 안 한 나이. 야 이게 잘못됐다. 네. 나 어떻게 하면 이 너무나 억울했어요. 그래서 네. 전두환 씨가 대통령 하고 있는 거 강주 학살 이후에 네.
나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꾸겠냐. 그 당시 유명한 스님이 성철 스님이 계셨어요. 네. 성철 스님이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스님이었는데 정말 뛰어난 스님이었어요. 수행도 열심히 하고. 나도 저런 스님이 돼가지고 한국 사회에 정말 부당한가 한번 걸려가 한번 붙어보고 싶다. 네. 수행도 하면서 네네. 그 순간 이제 젊은 객기였죠. 그래 하다가 불교학을 갔고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KT에서 노조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KT는 노조하게 된 배경도 현장의 노동자들이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있어서 또 많이 돌아가셔서 일을 하다가 뭐 이런 세상이 다 있어. 나가 이제 포기를 하고 그 노조를 했어요. KT에서. 네. 뭐 다른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고 그 노조를 하다가 해고도 당하고 그래 하다가 쭉 세월이 흘렀고 네. 뭐 해고도 막 몇 번 당했어요. 그러다가 민영화 반대하다가 KT 네. 그 네. 해고를 당했는데 어느 날 이 한국 사회가 비정규직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하고 나도 그러면 KT 해고 당한 상태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비정규직 단체에 가게 됐어요. 네. 그 전국 불안정 노동 철폐연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네. 단체 그 22년 된 단체인데 거기에 네. 비정규직 운동을 배우겠다 찾아가서 그 비정규직 운동을 하다가 네. 대한불교 조계종은 쌍용자동차 노동자가 죽어갈 때 조계종에서도 노동위원회를 만들다고 신문에 하나에 나서 조그맣게 1단 기사로 났어요. 신문에. 그거를 보고 내가 찾아가서 정말 당신 불교들이 지금까지 이런 데 관심이 없었는데 진짜 너 만들 거냐. 사실 불교는 세상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동안. 네. 네?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산에서 있고 이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없었어요. 스님들께서. 네. 그래서 노동이 만들겠다 하길래 너무 반가워가지고 내가 찾아갔고 그 인연으로 조경 노동이 만든다 하길래 같이 시작을 들어가서 하신 좀 거네요. 만들어 달라 하길래 그래 들어가게 됐고 아까 말한 그 전국 불안정 노동 철폐연대 비정규직 운동도 같이 하고 그렇게 네. 하면서 그 조기정 노동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거의 초창기 멤버시네요. 그러면은. 네, 저 손으로 처음부터 만들었습니다. 네. 창립 멤버시자 지금 네, 위원장 하고 짧은 계시네요. 시간이라서 다 이야기를 못해요. 그쵸, 다음에 그쵸. 나중에 네. 기회 되면 다 네. 예, 더 자세한 이야기는 네. 이제 따로 또 자리를 마련하게 되면 더 몇 들어보실 사람은 수 무지개 있겠네요. 몇 사람들은 나의 각을 알아요. 네, 뭐 궁금하시면은 또 활동을 언니들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전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네. 인권에 대해서 활동을 사실은 하신 거잖아요. 네, 계속해서. 한 7, 8년 했습니다. 10년, 네. 10년 가까이 했어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제 결국은 이제 원래는 따로 하시다가 종교와 별개로 하시다가 네. 불교에서 이제 뭐 조계종에서 만든다라고 했을 때 조계종 소속으로 이제는 네. 활동가가 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활동가가 되기를 그래서 좀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뭐 활동을 해보니까 네, 저 나름대로 평생에 자기 약자를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조계종에서도 그 마음이 흐트리지 않고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뭐 저는 저 몸이 얼마나 힘들지라도 힘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네. 뭐 토일요일이든 피곤한 운요나 네, 하여튼 자기 약자 곁에서 가야 된다. 네. 그것이 저는 부처님 정신이고 불교의 정신이다. 네. 물론 한편으로는 마음의 탐욕과 화냄, 어리석음 그런 것 다 뿌리를 뽑는 수행도 필요하겠지만은 네. 한편으로는 이 정말 이 아파하는 사람들 위해서 네. 함께하는 것도 부처님 정신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부심을 느낄 때는 모든 이 우리 노동자들이 같이 함께했던 이 참사, 뭐 사회적 참사했던 분들이 나 잘 해결되고 기뻐하는 모습 볼 때 네. 정말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제 뭐 사회금지법도 통과되고 성소수자 인권도 괜찮아지면서 함께 또 기뻐하면서 네. 또 한웅님이 좋아하실 수 있는 같이 기뻐해 주시는 순간이 또 빨리 왔으면은 좋겠네요. 반드시 오게 돼 있고 걱정할 네. 거 없어요 언니들. 세상은 네. 빨리 변화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차별금지법도 당장 뭐 이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전혀 뭐 그 두려워하거나 뭐 그 희망을 버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그 예를 들면 대법원 그 건강보험의 그렇죠. 피부양자 피부양자. 인정도 그만큼 빨리 바꿔지고 있다 한국 사회가 또 다른 판결에 놓고 우리가 열심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바꿔져 가고 있기 때문에 네. 하루아침에 갑자기 안 바뀐다 할지라도 반드시 10년 20년 안에는 새로운 세상
또 케어들이 인정받는 세상, 케어들이 아름답게 사랑을 나누는 세상 반드시 올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신을 가진 예언을 해주시니까 뭔가 마음이 더 든든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예언이 합니다. 아니고 진짜 그럴 거예요. 예, 뭐 그렇겠지만 어쨌든 마음이 든든해지는 건 네. 맞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아까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활동가로서는 오히려 더 오래 이제 지내셨지만 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제 또 활동해 보시니까 여기서만 찾을 수 있는 뭔가 특별한 점이 있다라는 게 좀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뭐 제가자잖아요. 예, 예. 제가자인데 그 스님들이 네. 가면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우리 활동가들이 옆에서 사회약자와 함께하는 일도 필요하지만은 제가 네. 경험에 의하면 스님이나 네. 뭐 신부님, 목사님도 저는 마찬가지 생각 들어요. 네. 어쨌든 한국 사회 여전히 성직자들이 네. 이렇게 어려운 현장이 나타나면 그 당사자들이 일단 정신적 위안이 많이 된다고 느껴요. 그쵸. 같이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렇죠. 막 좀 두려움이 있어요. 해고당한 사람들, 비정규 사람들. 이거는 농성을 하거나 해고를 또 사회적 참사도 힘들잖아요. 정신적으로 그쵸. 힘들고 언제 또 복직될지도 모르고 네. 언제 이 또 뭐 사태 해결될지 모르는 막연함 두려움이 많이 가지고 계신데 스님을 비롯한 뭐 신부님들, 목사님, 성직자들이 같이 현장에 있어주면 그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너무 위안을 느낀다고 그 스님들이 목탁 소리 하나에 네. 연불 소리에 너무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힘이 없어요. 저는 같이 싸워주고 같이 있어주지만은 그 정신적으로 물론 말을 많이 하지만 그리고 성직자들이 이야기해 주는 건 또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절실 많이 느끼고 있어요. 스님들이 함께 해주신다는 게 가장 특별한 점 중에 하나군요. 예, 네.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같이 활동하시는 한웅님도 되게 힘이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면 뭐 활동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겠지만 뭐 지금 생각나는 뭔가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그런 순간이 좀 있었을까요? 네, 참 많은 일들이 가고 있었는데 뭐 세월호 부분을 보면 세월호 실종자들이 네. 그 세월호가 3년 만에 올라왔잖아요. 네. 거기에 실종자들이 있을 거라고 아무도 장담을 못했지만은 네. 세월호 실종자들이 몇 분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올라온 그날 정말 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아쉬운 점은 몇 분이 그 안에서 가족을 만날 수가 없어서 유고를 그 부분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세월 동안 같이 했던 그 가족들 눈이 정말 환하고 그때 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KTX 네. 여성분들이 저도 오랫동안 같이 했습니다. 그것도 집행위원장 맡아서 여러 번 같이 했는데 그 200여 명의 10년을 기다린 끝에 그 200여 명의 KTX 여성분들이 자기 직장으로 돌아간 그날 정말 감격적인 그 일이었습니다. 네. 정말 잊을 수가 없는 노동을 보고 그리고 뭐 작은 사업장 한 명 해고당하고 뭐 몇 명 해고당하고 그걸 우리는 하면 끝까지 그 해결될 때까지 같이 해요. 그냥 중간에 가면 오는 것이 아니라 네. 1년이고 2년이고 그 노동자 한 명 해고당하더라도 네. 그 해고자가 정리될 때까지 네. 어쨌든 복직이 되든 어떤 형태로 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 신념이기 때문에 네. 그 잘 해결될 때 그 많은 단체들이 많았는데 그때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다 기억에 남으시겠네요. 예. 그리고 우리 또 키어들 이야기 보면 그 춘천도 키어 축제도 하고 창원도 하고 네,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숫자는 그 계속 이제 늘어나고 물론 하다 안 한 데도 있지만은 그 늘어나고 있지만 그 키어분들의 그리고 숫자도 많이 늘어났지만은 그리고 자신감 그런 네. 걸 볼 때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성소수자분들 같이 하고 있는 게 보람도 많이 느끼고 그래요. 사실 뭐 활동하는 그 순간순간에서 다 행복과 그 뿌듯함과 그럼요. 이런 것들 다 느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지나친 표현이지만 저는 그래요. 누가 스님들이 왜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왜 그렇고 하면 네. 저 몸이 네. 어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네. 합니다. 저 아무리 힘들지라도 일은 해야 되고 누군가 나이가 비록 들어가고 있지만은 진짜 몸이 빼가 되는 그날까지 이 사람들 위해서 같이 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들한테도 소중하고 한국 사회한테도 소중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불교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픔 정말 죽어가는 사람, 죽은 사람, 네. 죽은 사람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대부분 고통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주 노동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라도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은 종교의 역할이라고 생각들어요. 그리고 다른 뭐 아픔 현장, 고통 현장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옛날 송파 세모녀 기도도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들 그걸 했는데 그 가난한 현장에서도 같이 기도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설렁탕 한 그릇 같이 먹을 때 가난한 사람 그 주모제를 지내고 그때 참 좋아요. 진짜 정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몸이 10개라도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바빠요. 네, 근데 진짜 한옥님께서 바쁘지 않는 순간이 오는 게 사회적으로 정말 안정되어 있고 그렇게 힘든 일이 덜 일어난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한옥님이 너무 멋있기도 하지만 한옥님이 되게 할 일이 없고 좀 여유가 많이 생기는 그 날도 되게 빨리 올 수 있기를 좀 꿈꿔봅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활동을 계속 하실 거잖아요. 얘기해 주셨듯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뭔가 나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활동가로서 위원장으로서 뭔가 더 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을까요?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하나 정도 뭐 있을까요? 한국 사회가 네. 진짜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양극화가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돼가는 정말 잘못된 세상이 한국 세상이에요. 아주 야만적인 세상이고 태어난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세상이 돼버린 게 저는 한국 사회라 생각돼요. 이거는 정치하는 사람들 책임도 크지만은 부자 사람들도 굉장히 책임이 크다. 그리고 탐욕에 한국 사회는 이 탐욕의 불이 저는 특히 서울에 활활 타고 있다고 봐요. 우리 눈에는 보통 사람 눈에 안 보이지만 적어도 저희 눈에는 그 서울 사람들 특히 돈 많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또 마찬가지예요. 여당이든 야당이 가릴 거 없이 모두가 탐욕의 불구덩이 속에 산다고 생각들어요. 탐욕이라 하면 더 가지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고 더 차지하고 싶고 그 안에는 상대방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상대방의 그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고 대통령부터 국회의원이든 장관도 그 사람들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국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들이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얽힌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이거 꼭 혼자서 태어나고 잘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나는 이 정말 근본적인 이렇게 탐욕의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뀌는데 너무나 큰 주제지만 그런 일이 조금 일자하고 싶고 우리 정말 힘든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 세상에 그렇게 좀 살기를 좀 정말 바라요. 우리 키어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한편으로는 한 번씩 안타까운 소식이 일어날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나도 모르게 눈물도 나오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야만적이고 누가 이렇게 이들을 만들어 놓냐. 난 그래서 그런 사 어떤 때는 용서를 못해서 난 일어나면 또 불교에서 이게 참아야. 그렇죠. 그렇다고 또 화를 내면 또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화를 안 내고 살고 싶은데 어떤 때는 저도 화도 많이 내고 그래요. 그러면은 뭐 불교에서는 어쨌든 뭐 수련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화가 사람인지라 또 화가 나기도 하잖아요. 스님분들도 화를 당연히 내시죠. 그러면은 뭔가 거기서 또 뭔가 회개하는 그런 메커니즘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화를 내면 내는 대로 받아들이나요? 화를 불교에서 수행을 하면 수행의 근본적인 목적은 탐욕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겁니다. 화가 남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거고 그리고 한국 어리석음이 굉장히 많아요.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 우리도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면서 보면 잘못된 게 굉장히 많아요.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일이죠. 그걸 뿌리채 뽑아버리라는 것이 불교거든요. 그런데 스님들께서 수행을 하면 스님들뿐만 아니라 일반 제가자들도 수행하면 부처님 당시에 다른 종교 비교해도 미안한 일이지만은 제가자들도 부처가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스님만 부처가 된 것이 아니라 결혼했던 현재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도 부처가 된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부처라는 표현은 어떻게 했냐면 아라한이라 해가지고 최고의 경지에 오른 수행자들이 굉장히 수백 명 됩니다. 부처님이 아니라 부처님
거의 버금가는 아라함 최고의 경지 수행에 그 탐심과 욕심 어리석이 뿌리치 뽑힌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 그러나 지금은 하가 나는 거는 하의 높이와 하의 시간과 하의 깊이가 네. 낮아요. 수행하는 사람. 아, 그러면은 일어나요. 어쨌든 뿌리 뽑는 거는 쉽지 않지. 그게 그거는 목적이다. 전체 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지만 네. 화를 줄여 나가는 걸로 시작을 그 한다라는 거군요. 수행 방법이 여기서는 자세히 말로 못 하겠지만 불교 네네. 수행은 하와 탐욕과 탐욕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돈도 가지고 싶고 뭐 권력도 쥐고 싶고 뭐 온갖 탐욕의 덩어리예요. 그렇죠. 근데 진짜 화가 안 날 수 있는 세상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그 사회적 구조가 예. 저는 뭐 불교 수행을 뭐 다 떠나서 사회적 구조가 정말 하도 작게 내고 탐욕도 작게 내고 모두가 네. 뭐 좀 평등한 세상 네. 그리고 소수자도 네. 정말 다리 뻗고 다니고 네. 눈치 안 보고 그런 세상이 저는 올바른 세상이라고 봐요. 그렇죠. 되게 수행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는 것도 맞아요. 있는 것도 같네요. 이게 네. 그러면은 저희가 좀 한웅님이랑 얘기를 좀 해봤으니까 조금 더 재밌게 지금도 재밌었지만 한웅님과 함께하는 한웅님이 처음 해보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처음 해보시는 밸런스 게임을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뭐 이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나는 다시 태어나도 활동가가 될 것이다. 1번 예, 2번 아니요. 예. 네, 예라고 바로 거의 숨도 안 쉬고 대답해 주신 것 같은데요. 수행도 하는 활동가가 되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수행은 안 하고 잘 못해. 가끔 하는데 시간이 없으신 거. 가끔 경전도 읽고 하는데 네. 틈틈이 저도 아무리 바빠도 네. 또 시간을 정해놓고 토 일요일 일정이 없는 날은 도서관에 동네 도서관에서 불교 공부를 해요. 그래도 좀 더 다음 생에 태어나면 네. 불교 공부도 좀 많이 하고 탐욕과 썩냄도 조금 사라진 활동가 되고 싶네요. 아, 네. 지금도 되실 수는 있겠지만 사회가 너무 많이 화나게 해서 사회가 좀 도와줘야 될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제가 두 가지 상황을 드릴 건데 더 먼저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 네. 1번 차별금지법 제정. 2번 차별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하는 것. 이렇게 1번, 2번인데요. 법이 먼저 제정되는 게 더 먼저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1번. 일단 법이 먼저다라고. 뭐 교육을 차별금지 교육을 네. 그거 시키는 것도 문제가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학교 도서관에서도 책을 빼는 세상. 충남이나 어디든 책을 빼고 있잖아요. 인천에서도 성소수자 책을 빼는 것이 아니라 네. 학생 인권 뭐 비슷한 단어만 들어가도 책을 빼는 이게 정말 그쵸. 이게 이렇게 잘못된 세상이 어디 있어요. 네, 법이 제정돼야지 이 교육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들어가야지. 교육 자체도 시비 붙을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법으로 보호가 어느 정도 돼야지 교육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동네 도서관에도 책 빼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거를 또 책을 빼는 데는 많은 곳인고. 그렇죠. 저는 도서관에서 책 빼는 것까지는 상상도 못 해봤는데 정말 다양하게 그런 탐욕과 뭐 혐오와 미워함을 사람들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불교의 가르침 전해주고 계시는데 탐욕과 그런 미움과 이런 것들은 다 가라앉혀야 된다라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언니들도 노력을 해보세요. 그냥 뭐 우리 바깥의 케어를 떠나서 집안의 엄마의 관계든 부모님, 형제간들, 주변의 친구들,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하루에 대부분 탐욕과 욕심과 어리석음이 반복되고 있어요. 끊임없이. 근데 우리가 일으키는 생각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1초에 생각이 수만 번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일어나다 사라지고 마음이 더 사라지게. 네. 근데 탐욕 말고도 이제 뭐 미워하는 것들 또 이제 업신여김 이런 것도 안 되는 건데 그냥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포비아들이 퀴어들을 이제 싫어하고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로 내가 그들을 포비아들을
쟤네들 왜 저러는지 모르겠고 너무 쟤네들 싫어라고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것도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치나요? 네, 그래서 저는 거꾸로 네. 우리 언니들, 나는 뭐 키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또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일반 우리 분들 동지들도 네. 거꾸로 생각해 보자.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들이?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저 어리석은 사람들이 네. 저렇게 화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화를 내고 어리석고 화를 내고 있잖아요. 어리석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저렇게 분들이 정말 저는 저런 고통에서 어서 빨리 벗어나기를 그렇게 할 생각을 훨씬 낫겠어요. 그럼 우리가 마음이 편해. 예. 그렇죠. 키어들이 언니들이 막 우리를 막 차별 해모폰하는 걸 언론에서 들이대고 키어 축제할도 나고 막 화가 보통 사람은 100% 화가 나요. 근데 그쵸, 마음을 그쵸. 거꾸로 먹으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 저 사람이 저 어리석음의 고통에서 어서 빨리 벗어나기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날 너무 행복해. 생각해 보시래도 네. 그죠? 진짜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고 저 연민하잖아. 해모론자들 우리 저 해모 표현을 막 쓰고 네네. 해모 세력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 하지 말고 불쌍하게 얘기하지 말고 불쌍도 아니에요? 불쌍도 상대방을 없인 여기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미워하는 마음과 없인 여김이 동시에 섞여 있는 것이 불쌍해 얘기죠. 그러면은 그냥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네.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 자애, 오히려? 자애의 마음이에요. 자비스러운 마음. 진짜 사랑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네. 거네요. 아주 그렇구나. 불교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와. 나는 불교를 떠나서 이런 마음으로 네. 우리 해모 세력들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든 오히려 많이 받고 살잖아요. 예. 그죠? 나 안 했는데 직장 상사든 동료든 우리 밑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딴 사람이 문제 또 진급을 할 수 있고, 나가 일을 많이 했는데 봉급을 가졌다. 나가 일을 많이 했는데 나 고가가 더 높은데 막 그러면 짜증도 나고 살기도 쉽고 막 불교는 술을 곡차를 하는데 곡차만 마시잖아요. 친구 불려고 수다 들고 네. 그러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살인데 네. 물론 한편 사회학자도 많이 고통도 받고 있지만 그럴 네. 때마다 방금 그 마음을 한번 해보시라 해도 그래 저런 사람들 또 저렇게 해가 또 과거에 저렇게 인연 따라 그리 됐구나. 그래 뭐 그렇지. 네. 그렇게 그러니까 상대방의 잘 되고 못나고 아까 나는 우리 해모 세력들한 표현도 그렇지만 나보다 또 더 잘 된 사람 또 뭐 그런 사람들한테도 좀 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네. 뭐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보다 뭐 그렇지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더 좋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고통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뭐예요. 우리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정오심은 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쉽지가 않네요. 네, 쉬워요. 뭐 그렇게 종교적인 마인드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렇게 더 좋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게 한옥님이 봤을 때는 어떤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라는 뭔가 미래의 모습이 있을까요? 그래서 뭐 이거는 불교 나름대로 또 세상을 이제 보는 게 있어요. 네네네. 물론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하지만은 불교는 지극히 세상의 평등과 평화예요. 평등 그런 게 나도 그런 세상이 정말 한국 사회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뭐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예요.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받는 없는 세상이 되기를. 모두가 고통에서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기 모두가 또 장애가 없는 세상이 오기를. 그 장애가 육체적 장애도 있지만 마음의 장애도 많아요.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 눈 안 보이지만은 그 여러 가지 형태의 정신적 장애를 표시도 안 나잖아요. 그러나 개인이 고통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세상 참 추상적이지만은 그런 세상이 되기를 정말 바라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정말 가난하고 부자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정말 나는 한국 사회가 나는 뭐 정당한 부자도 있겠지만은 한국 사회는 대부분 부동산 투기든 뭔가 또 잘못된 방법으로 그 부자가 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런 세상이 사라지고 모두가 학력으로부터 그리고 이게 노동의 대가도 학력이 뭐 최고의 대학에 나와서 돈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굳은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봉급을 많이 받는 나라. 난 그게 진정한 나라로 생각 들어요. 그리고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네. 정말 우리 모두가 소수자를 포용하고 소수자도 당당하게 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오길 바라고 나가면 우리 키어들한테 그리고 무지개 행동할 때는 항상 얘기해요. 와 무지개 행동 누구한테 나 여기서 말을 못하겠지만 대통령도 나가야지 왜 뭐 이렇게 소극적이냐. 서울시장도 나가고 네네. 해야지 왜 다른 정당을 밀어주고 할 필요가 뭐 있냐. 당당하게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키어들도 사람들이 와 케어가 대통령 출마했네. 처음에는 이상하지만은 그것이 일반화되도록 하는 노력도 케어 운동의 하나다 저는 봐요. 그래서 난 무지개 행동 가면 농담 반 진담 반 진담이 더 많아요. 농담보다 당당하게 나가자. 네네네. 그리고 돈 걱정하지 말고 막 수많은 케어 분들이 있는데 무슨 돈 걱정을 하냐. 다 할 수 있다. 네. 왜 그걸 두려워하냐. 그리고 싸우지 않고서는 세상은 바꿔지지 않는다는 나는 굳은 신념을 갖고 있어요. 물론 나는 종교 불교에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싸울 때는 싸워야 된다. 싸울 때도 그 사람 저놈을 죽여야 된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 평등한 세상을 연다. 너희들이 잘못됐으니 너희들도 참여하고 바꿔라. 네, 정말 빨리 올 수 있기를 그런 미래가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올 수밖에 없죠. 그쵸. 지금 올 텐데. 이제 서기 2024년이에요. 그렇죠. 이왕 올 거 조금 더 빨리 오면은 좋겠다. 네, 뭐 그런 정도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사실은 뭐 현장에서는 되게 많이 만나기가 쉬운데 오히려 요즘 이제 언니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소식들을 조금 알아보려고 하면은 제가 찾았던 거는 없죠. SNS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거 말고는 저희가 소식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현장이 더 빠를까요? 우리 노동의 선임들은 하고 네. 25분이고 네. 제가자도 한 15명 되는데 네네. 이 일을 사무실에서 하는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저하고 우리 사무국장하고 네네네. 너무 바빠요. 그래서 바빠가지고 SNS 페이스북을 까지는 관리하고 홈페이지를 만들 엄두가 안 나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서 뛰자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어떤 사람이 왜 그 조계종 사회노동 홈페이지도 없냐, 네. 뭐가 없냐 막 물어봐요. 네네. 알겠습니다. 할게요 했는데 아직 못 만들었는데 언젠가는 만들게요. 네, 언젠가는 만들어 주신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아까 들어보셨던 것처럼 정말 바쁘시니까 누군가 한다는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언젠가는 만들어지면은 거기서 또 저희도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고요. 누가 자원봉사해 줄 사람 없을까? 혹시라도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 계시면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제 연결해드리는 게 제일 네, 빠를 것 자원봉사.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식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으실 수 있을 테고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저희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원하실 분들이 계시면 도와주세요, 저희에게. 동지들, 우리 언니 동지들. 네, 저희에게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나와서 되게 이런저런 얘기 진짜 힘차게 시간이 다 신나게, 됐네요. 네. 신나게 많이 해주셨는데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갔네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출연 소감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마포든 성산동 지역은 옛날부터 시민사회 운동이 네. 아주 활발하게 했던 곳인데 여기에 네. 오라 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네네네.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언니들한테 또 이런 방송에 대해서 고맙고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곡차를 마시다 보면 제가 우리 케어 동지들한테 고백한 거는 이상하게 케어 분들하고 술을 마시면 너무 편해요. 개별적으로 좀 아주 자주 만나는 우리 케어 동지들이 계시는데 나 고백을 해서 야 편하다. 이러냐면 그게 없어요. 케어 동지들은 위에 뭐 나이 등 다 따라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 그쵸, 자유로운 나이를. 영혼 속에서 술 마시니까 나도 마음이 편해요. 제가 좀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노동동 가면 저보고 위원장님 선배님 하는데 걔는 그런 거 없잖아요. 네네. 뭐 양동지 뭐 어깨 두드리고 한잔 해 이러면 다 대충 반말. 나이 들어도 뭐 30년 차이 나도 대충 반말 하고 노는 게 나 너무 편하고 네. 왠지 편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 방송에 오니까 너무 편하고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진짜 즐겁게 얘기해 주시고 가신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처음부터 신나게 아무 낯가림 없이 이렇게 잘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저도 너무 신나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한번 뵐 일이 있으면은 뵐 수도 있겠고 물론 또 내년 축제 때 또 저희 어디 지역 축제든지 간에 한웅님을 아마도 언니들도 뵐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뭐 부스 이런 데들 마주치면은 이렇게 반갑게 언니들도 가서 또 인사하거나 한번 구경도 해보시거나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 인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요 언니들. 굿나잇. 굿나잇. 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언니들, 이제 정말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와 함께 1년 동안 멋있게 즐겨주신 멋있으면 무지개는 오늘로 막을 내립니다. 아쉬우신 언니들은 함께 내년 방송을 또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2025년 레주파의 엘량장점을 함께 꾸려나갈 언니들을 절찬리에 모집하고 있답니다. 레주파 카페와 SNS에서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으니까요. 내년에 저희와 같이 고민하고 떠들고 쿵짝쿵짝 레주파 방송을 제작해볼 언니들 어서 신청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물론 저 하래는 이번 달 4주차에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릴게요. 다시 곧 만나요. 그럼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잘 자요 언니들. 굿나잇.